예를 들면 건강검진하러 가잖아요. 유방암이랑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별처럼 팍 뿌려져서 우옇게 보이니까 만약에 가족분들이 한다, 뭐 절대 뜯어 말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 상담에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어디선가 가서 하고 오겠구나. 제 말 듣고 딴 데서 했다가 흔히 말하는 좀 조져서 다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얘기하죠. 내가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약간. 원장님, 오늘은 보통 성형이나 시술 같은 것들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근데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시술이나 성형들이 있을까요? 이제 무조건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당연히 모든 수술은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고, 비율을 떠나서라도 전반적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수술은 적응증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한테 이런 거를 하면 좋다라는 게 있고, 그걸 벗어나면 사실 좀 안 좋은 수술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안 좋은 수술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좀 가장 싫어하는 수술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입꼬리 수술, 인중축소 수술, 요 두 가지를 일단 제가 가장 싫어하는 수술. 입꼬리 수술이나 인중축소나 이제 둘 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조금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다가 칼을 대야 되고, 일단 그런 부위들은 사실 이제 흉터가 안 남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어릴 때 흉터가 좀 크게 있어가지고 흉터 성형술 같은 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치료 과정을 사실 아실 텐데, 특히나 이제 관절 부위에 좀 구축이 있다든지 거기에 이제 뭐 피부 이식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도 기부스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낫는 과정에서 이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흉터 성형술을 했지만 또 똑같은 흉터 또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심한 흉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흉터를 최대한 모아주고 안 움직이게끔 하고, 뭐 심하면 기부스까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입꼬리 수술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게 너무 힘들고 음식물을 항상 섭취를 해야 되니까 감염의 위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잘 되신 분들이 드물게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화장으로도 좀 커버가 잘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쪼커 느낌 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입꼬리 수술은 저는 절대적으로 좀 비추천하는 수술 중에 하나고, 만약에 가족분들이 한다, 뭐 절대 뜯어 말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비슷한 의미로 이제 인중축소라는 수술도 있는데, 인중축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코의 베이스 쪽, 요쪽에다가 절개가 들어가서 꼬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원리로 일단 흉터가 많이 안 남기가 좀 힘든 그런 수술이기도 하고,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하시는 게 눈 아니면 코 수술이 되겠잖아요. 근데 코 수술을 할 때면 보통은 이 베이스가 아니고 약간 그 위에 요 중간쯤에 절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째고 여기를 째게 되면 그 사이에 피부가 생기잖아요. 거기가 괴사가 잘 와요. 여기 살덩어리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있고 밑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있는데, 얘도 잘리고 얘도 잘리면 얘는 이제 외딴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의 확률도 상당히 많고 흉터도 많이 남는 수술에서 그 두 가지는 저는 웬만하면 비권유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중 축소술을 하면은 네. 나중에 코 성형은 전혀 못하는 건가요? 전혀 못한다기보다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차라리 수술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전 인중축소 흉터로 같은 흉터로 코수술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일 곤란한 게 이거죠. 보통 이제 코수술을 한번 했었고, 왜냐면 인중축소 하시는 분들은 그전 스텝은 거의 다 밟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눈이랑 코 기본적으로 한 번씩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 없나 찾다가 보통 뭐 입꼬리나 뭐 인중축소 같은 걸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코수술을 처음에 한번 했어요. 근데 인중축소를 한 번 더 했어요.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뭔가 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을 또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부작용이 생겨서 그때는 이제 어디론가 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째든 우리 옛날 코수술 흉터를 째든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어요. 일단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한다고 다 피할 수는 없어요. 일정 확률로는 그게 괴사가 생겨요. 여러모로 좀 제가 싫어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입꼬리 수술하고 네. 인중 축소술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술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입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입꼬리 필러가 훨씬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쪽으로 이제 입술의 볼륨감을 만들거나 하는 방법을 좀 더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이제 인중 축소 수술은 조금 대체할 만한 게 사실 그렇게 마땅치 않기는 하거든요. 뭐 실 같은 걸 넣어서 좀 리프팅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인중 축소 수술만큼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저 같으면 꼭 하고 싶다면 차라리 그런 걸 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눈이 처졌을 때 이제 뭐 쌍꺼풀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지만은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눈썹 밑에서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 눈썹 밑 거상이라는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제 얘가 단점이 뭐냐면 원래 눈 사이가 좁으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잘라서 꼬매면 더 좁아져요. 더 좁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발견한 수술이 뭐냐면 이 눈썹 위에서 잘라내서 이렇게 꼬매는 거죠. 눈썹 위 거상이라는 수술이 한때 좀 했었어요. 물론 요새도 드물게 하는 병원이 있긴 한데 얘도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눈썹이란 부위가 이렇게 항상 좀 움직임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또 여기에 힘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힘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가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원리로 많이 움직이는 부위니까 얘도 흉터가 좀 많이 남아요. 좀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눈썹 위아래로 흉터 남는 분들을 꽤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렇죠. 어르신들 보면. 그 어르신들이 많이 이유가 옛날에 그 수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왜 한때 그 귀족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넣는 거 그거는 좀 사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술은 아닌데 네. 요거는 엮어서 제가 다른 수술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귀족 수술이라는 거는 그냥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파라 네이절 오그멘테이션, 그러니까 파라라는 거는 옆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이절이라는 건 코, 그다음에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빵빵하게 채우는 거. 이걸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자연스럽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평소에 여기가 꺼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웃으면 당연히 이 부위가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귀족 보형물이라는 게 어디 이상한 데로 떠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려면은 보통 뼈 위에다가 딱 맞게 포켓을 만들어서 넣어 놓던지 스크류 같은 걸 박아서 고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보형물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웃을 때 이것만 이렇게 가니까 그게 좀 티가 날 때가 있어요. 웃을 때 피부랑 다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권유를 잘 안 하는 거죠. 비슷하게 제가 또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수술 중에 하나가 그 보조개 수술.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적인 보조개가 있고 동적인 보조개 수술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연 보조개라고 하면 당연히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있다가 이렇게 웃거나 표정 지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쿡 찍혀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보조개가 아니죠. 보면 수술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정적인 보조개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쌍꺼풀 같은 걸 찝을 때 보통 이제 눈을 감을 때는 안 생기다가 눈을 뜨면은 생기게끔 찝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근육이랑 피부가 약간은 느슨한 연결로 해놓으면은 평상시에는 이게 이렇게 쳐져 있다가 실이 좀 당겨지고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같이 당겨지는 그런 식으로 동적인 보조개를 만들면 좋은데 그게 잘 풀릴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했다가 한번 뭐 풀렸어 이제는 좀 더 빡세게 고정하고 싶다라고 했다가 조금 어색한 보조개가 되기가 좀 쉽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앞트임, 뒤트임 네네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떨까요? 그건 잘하면 되게 좋은 수술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인 비율이 있어요. 코 사이즈가 일단 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얘랑 거의 같아요. 만약에 요 사이보다 코가 좀 넓으면은 코가 좀 넓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눈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몰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임 자체는 사실 나쁜 수술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수술인데, 이걸 너무 이제 눈이 많이 커지기 위해서 코 안으로 이걸 넣어 버린다면 조금 눈이 몰려 보일 가능성이 사실 많고요. 또 눈의 전체적인 비율을 생각을 안 하면 좀 사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앞 트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앞쪽 흰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뒤가 좁으신 분들이 사시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트임들이 다 이렇게 해서 눈을 커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이 좀 막 건조하거나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방계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시베리아 같은 추운 데서 진화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눈보라가 몰아쳐도 앞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게 우리가 진화된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진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눈 주변에 지방도 많아지고 피부도 두꺼워지고 이 몽고 주름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싹 덮어서 찬바람이 불어도 앞을 볼 수 있도록 견디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진화가 뭐 말하다가 이렇게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 북방계 민족으로 진화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남방계 같은 사람으로 돌려버리면 건조증이 생길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앞트임 말씀드렸으니까 뒤트임도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말씀을 그냥 드리면요. 이렇게 내 원래 눈이 있고 뼈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 사이에 공간이 많이 없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뒤트임 효과는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당겨보면은 흰자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 빨간 살이 나오면서 길어지게는 보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당겨보면은 그걸 일시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살을 이렇게 당겨서 어쨌든 고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 내 몸에서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뼈 위에서 이렇게 드러난 이 빨간 점막 부분을 상처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메꾸려고 해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까지 뼈면 이 부분은 빨간 살이 드러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상처로 인식되니까 내 몸에서 여기를 이렇게 메꿔요. 그러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이 모양이 디귿자죠. 뒤트임하고 나서 생기는 디귿자 변형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공간이 없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일단 확 터버리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데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결국 거기는 유지되지 않고요. 막히게 돼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많지만 뭐 다 말하면 끝이 없긴 합니다, 사실은. 시술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지 마라라기보다는 재료를 잘 선택하고 특정 시술 부위에는 조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연구 필러 같은 거는 어디에 맞든지 조금 조심하긴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컵에 쌀컵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뿌리는 건 너무 쉽죠, 사실. 누가 못 뿌리겠어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지. 반면에 이걸 잘못 뿌려가지고 주워 담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샥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재서 어디에 쏘는 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의사라면. 놓을 때는 간단하게 놨지만 제거할 때는 사실 이걸 쫙 다 째가지고 끌어내도 사실은 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필러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옛날에 또 아쿠아 필러 이런 거 있었어요. 아쿠아 필러라는 제조회사에서 설명하기로는 대량으로 해도 안전하고 없애고 싶으면 이제 식염수를 좀 주사를 하면 녹아서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가슴 같은 데 상당히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 필러들을.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석회화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뭉치는 경우도 많고 식염 주사했는데 녹아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건강검진하러 가잖아요. 유방암이랑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별처럼 푹 뿌려져서 뿌옇게 보이니까 이게 암인지 뭐 그냥 필러인지 사실 구분도 안 되고 항상 좀 불안해하면서 사실을 살 수밖에 없죠. 뭐 뭉친 몽우리가 잡혔는데 유방암인지 필러인지 구분도 안 되고 검사해도 안 되고, 그럼 결국은 떼봐야 되는데 떼보니까 필러입니다. 그럼 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경우가 보면 좀 있죠. 지금까지 추천해 주시지 않은 시술이나 성형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병원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무슨 수술을 할 건데 단 5군데 정도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한 4명 정도는 똑같은 소리예요. 안 된다, 하지 마라, 효과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5번째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성이 조금 있다면 4명은 안 된다 그랬고 1명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저의 상식으로는. 왜냐면 전문가 5명이 4명이 안 된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찾아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세주를 만난 거야. 이 4명의 앞에서는 실력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 마지막 이 5번째 이 사람은 진짜 이거다, 나 이 사람한테 해야지 하면서 바로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이야기하죠. 내가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약간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뭐 저기 고객님은 조금밖에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하세요. 상담에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어디선가 가서 하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해준다고 하고 되는 데까지 조금이라도 그냥 내가 할까, 차라리 부작용 없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제 양심이 허락하지를 못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사실 복원으로 해야 되고 재수술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거니까 비용도 사실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서 생긴 흉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 분들이 좀 가끔 있긴 합니다. 어쨌든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전 제일이거든요. 여러 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안전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 성형외과 의사가 추천하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수술은 첫 번째로 입꼬리 올리는 수술, 두 번째로 인중축소 수술, 세 번째로는 눈썹 위 거상, 네 번째로 이제 보조개 수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흔히 많이들 인기 있는 수술 중에서 앞트임,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술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피부가 얇은 부위에 연고 필러를 넣는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게 사실 할 때는 쉽지만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그 과정에서 뭐 비용과 시간 그리고 마음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 사실 많이 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쌀을 뿌리는 것과 주워 담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난이도에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내 얼굴에 하는 거니까 결정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좀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민 원장이었습니다.